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의 월싱을 소개합니다. 2013년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된 책으로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130만 부 이상 팔린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국내 출간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튜버 주은규님을 포함하여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여 더 유명해졌습니다. 저자 게리 켈러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투자 개발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입니다. 기업가상을 받을 정도로 성공적인 기업가이면서 사업 코치와 트레이너, 작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책 출간 이후에는 원싱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단 하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책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드러냅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책들이 많아서 이 책에 큰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흔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130만 부 팔렸다고 하니 한번 읽어보자는 마음이었는데요. 의식하지 못했던 통념 그리고 그것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통념에 대해 생각의 프레패스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다수가 믿으면 기정사실화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사고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파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선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 중 생각이 실체라는 개념을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챕터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단 하나의 철학도 담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 흉내 내기. 오랫동안 나는 성공의 거짓말에 맞춰 사느라 너무나 힘들었다. 나는 모든 일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해내려는 욕심으로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곤 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했고 내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회의마저 들었다. 삶의 균형이 계속 깨지는 것을 보면서 더 좋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애만 쓰다 보면 결국 좌절하고 낙담할 뿐이 아닌가. 내 경우엔 그랬다. 어쨌든 나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층 더 노력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배에 힘을 주고 의자의 엉덩이를 고정한 채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애를 쓰는 동안 그것이 집중력과 열정의 느낌이라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그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했지만 동시에 나는 항상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걷고 심지어 그들처럼 차려입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따랐다. 거기에 진짜 내 모습은 없었지만 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따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러한 접근법도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얼마 흐르자 남들 흉내내는데 아주 질려버리고 말았다.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다른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일은 새벽에 출근을 했고 때로는 책상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을 새기도 했다.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는 내내 야심과 성취란 바로 이런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아침 7시 30분에 직원회의를 소집하고 7시 31분에는 사무실 문을 잠가 1분이라도 지각한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적도 있었다. 좀 심하다 싶었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남들도 함께 성공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방법 역시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떠나가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성공을 얻긴 했지만 동시에 병도 얻었다. 그리고 결국 내 곁에는 지친 일상만이 남게 되었다. 그 상황에 처해서야 나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정반대의 길로 가기로 했다.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에 가입하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모든 성공 전술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긴장을 풀었다.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었다.
티셔츠와 청바지로 출근하면서 내 복장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뭐라고 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투와 태도를 버리고 본래의 나 자신으로 돌아갔다.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적게 하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을 줄였다. 평생을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도 헐거워졌고 느긋해졌다. 그러자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것들에 반대로 도전했더니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꿈꾸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살면서 지금처럼 행복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내가 알아낸 것은 이렇다.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나치게 커리어와 사업, 삶을 분석하려 든다. 야근은 바람직하지도 건전하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시간을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고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핵심적인 몇 가지의 일에 달려 있다. 내가 배운 성공의 핵심은 이렇다.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떳떳하게 여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나는 내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 속에 숨어있는 모든 훌륭한 가능성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것이 탁월한 성과에 숨겨진 놀랍고도 단순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옛날 이야기부터 포크송에 이르기까지 큰 것이 나쁘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큰 것이 위험할 수 있고 위험한 것이 클 수도 있지만 그 둘은 동일한 단어가 아닐 뿐더러 연관되어 있는 단어도 아니다. 큰 것이 위험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큰 성공을 두려워하면 성공을 피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다는 말과 성과라는 말을 한 문장 속에 넣어 말하면 많은 이들이 반발하거나 도망치려 할 것이다. 크다는 말과 성과를 함께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힘들다,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와 같은 이미지일 것이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큰 성과에 이르기까지는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위험을 감당하기 버겁고 두렵다 정도일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커다란 성공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런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가족, 친구들과 보낼 시간을 빼앗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건강까지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 큰 성공을 이룰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거나 노력을 기울이다가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다 보면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다. 이런 생각 모두가 크다는 개념의 거부감을 일으킨다. 신조어를 하나 만들자면 메가포비아, 즉 큰 것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다. 큰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두려워하면 사고의 범위가 점점 작아진다. 궤도를 낮게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게 신중한 선택 같기만 하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큰일을 두려워하면 작은 사고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할 것이고 큰일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장들이 돛을 펼 기회를 놓쳤는가. 인간은 물속에서 숨 쉴 수 없고 하늘을 알 수 없고 우주를 탐험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늦춰졌는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추정하는 실력이 형편없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과학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없다. 지도에서는 경계와 한계가 뚜렷할지 몰라도 우리 삶의 경계와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왜 자꾸 한계를 지으려 하는가?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절대 닿을 수 없는 한계를 미리 정해두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느 수준을 택하겠는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왜일까? 자신에게 미리 한계를 정해두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큰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큰 것이란 가능성의 도약이라는 말로도 바꿔 이야기할 수 있다. 새로 입사한 인턴 사원이 이사회에 앉은 자신을 상상하거나 낯선 땅에 방금 도착한 무일푼의 이민자가 성공적인 기업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모두 이에 해당한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를 벗어나게 만드는 대담한 상상인 동시에 당신의 가장 큰 기회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큰 성과를 가능하다고 믿으면 기존과는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고 다른 길을 따르게 되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지금까지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다양한 가능성들의 문을 열어준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빠져선 안 될 필수 요소다. 성공하려면 행동이 필요하고 행동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되는 행동은 큰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크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업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성과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는 생각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는 얼마나 높은 곳까지 이를 것인가를 결정짓는 발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난이도에 상관없이 성과는 당신이 하는 일과 그것을 하는 방법 그리고 누구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당신을 일정한 성취 수준까지 데려다주는 무엇을 어떻게 누가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성공을 위한 결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일을 제대로 끝마쳤다고 해서 언제나 다른 일을 더 나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더 성공적인 관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다. 안타깝게도 각각의 모든 일이 다음 단계를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한 가지 방식으로 하는 법을 배웠고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한정적이라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비로소 뚫고 올라가기 너무 힘든 인공적인 성취의 천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상 자신을 상자 안에 가두어 둔 셈이다. 일과 그 일을 하는 방법,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로 상상해보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상자라면 아마 평생토록 그 어떤 벽에도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커리어나 사업을 재창조하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자신을 가둔 작은 상자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경우가 많다. 오늘 만드는 상자가 내일이면 당신에게 더 큰 힘을 줄 수도 당신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상자가 되어 당신을 그 자리에 가둘 수도 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서 기네스가 첫 번째 맥주 양조장을 세웠을 때 그는 9,000년짜리 공장 임대 계약을 맺었다.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처음 구상했을 때에는 총 7권 중 첫 번째 책의 첫 장을 쓰기도 전에 호그와트에서의 7년을 꿈꾸었다. 샘 월트는 첫 번째 월마트를 열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을 너무 크게 구상하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래의 부동산 계획까지 미리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크게 되기도 전에 크게 생각함으로써 가족들이 부동산세로 내야 할 돈을 줄여 놓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부를 최소한의 세금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처음부터 크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캔디스 라이트너는 딸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1980년에 음주운전에 맞서는 어머니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오늘날 그 단체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캐나다의 라이온 레작은 선생님에게서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1998년 6살의 나이로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오늘날 그의 단체인 라이언스 웰은 16개국에 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고 있다. 데릭 하윤고는 매일 호텔방마다 새로운 비누를 비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이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2009년에 세계 비누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호텔에서 쓰고 남은 비누를 재활용해
21개 국가에 25만 개 이상의 비누를 제공했다. 이는 최빈국 사람들이 손을 청결하게 씻을 수 있게 하여 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 있다.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건 언뜻 겁이 날 수도 있다. 커다란 목표가 처음에는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던 일이 막상 시작하고 나자 생각보다 쉬웠음을 깨닫게 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때로는 일이 상상했던 것보다 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 때도 있다. 바로 그런 때 큰 성과를 올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크게 되려면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큰 목표에 도달할 때면 당신도 이미 성장해 있을 것이다. 멀리에서는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보이던 것도 거기에 도달했을 땐 그저 작은 언덕처럼 보일 것이다. 적어도 당신의 커진 키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말이다. 당신의 생각, 기술, 인간관계, 무엇이 가능하고 그것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 이 모두가 커지기 위한 여정에서 다 같이 자라난다. 큰 것을 경험할수록 당신도 커진다. 성장의 사고방식이 가져온 세상의 혁명.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웬 교수는 4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그녀의 연구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에 대한 위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드웬의 연구는 하나의 행동에 담긴 두 가지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하나는 전반적으로 크게 생각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적인 한계를 가하고 실패를 피하려 하는 고정된 사고방식이다. 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춘 학생들은 고정된 사고방식의 학생들보다 더 나은 학습 전략을 쓰고 무력감을 덜 느끼며 더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고 성적도 더 좋았다. 또한 자기 삶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가능성이 높았다. 드웨는 사고방식이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어떤 습관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고방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사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스콧 포스토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그는 새로운 팀에 필요한 인재들을 뽑는 자리에서 지원자들에게 이 1급 비밀 프로젝트를 맡으면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고생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무언가를 하게 될 기회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 전반에 있는 인재들에게 이 알쏭달쏭한 말을 전했고 이 도전에 즉각적으로 나선 사람들만 팀원으로 뽑았다. 나중에 그가 드웬의 책을 읽고 그녀에게 말한 것처럼 성장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스콧 포스톨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그가 그렇게 소집한 팀이 내놓은 결과물을 모를 수는 없을 것이다. 포스톨은 애플의 수석 부사장이었고 그가 뽑은 팀원들이 만든 것은 바로 아이폰이었다. 큰 것은 곧 위대함, 남다른 성과를 상징한다. 큰 삶을 추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위대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위대하게 살려면 크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당신의 삶과 당신이 이룬 것들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성취와 풍요는 올바른 일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제약도 두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과물이다. 큰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이류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재능의 낭비를 두려워하라. 삶을 최대한으로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큰일을 두려워하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면 미약한 결과물이나 사소한 기회를 향해 달려가거나 큰 것들로부터 도망치게 될 것이다. 작은 생각으로 삶까지 작게 쪼개지 마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그런 다음 삶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지 보라. 용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의구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룩하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시간이 곧 성취를 얻기 위한 화폐라면 어떻게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바꾸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도 만족하고 많은 일이 생기게 된다.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 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길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해내는데 그친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며 삶 자체가 움츠러든다.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넓게 펼치려 애쓴다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여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마감 기한을 수시로 놓치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업무 시간이 길어지며 수면 시간이 줄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운동을 못하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 모두가 생각보다 얻기 쉬운 것들을 좇으며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한다.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많은 일을 망치는 능력. 사람이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은 1920년대부터 심리학자들의 연구 주제였고,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에 사용되던 말이었다. 컴퓨터에서 말하는 멀티태스킹이란 서로 다른 여러 작업이 각각 번갈아 가면서 CPU와 같은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바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자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참으로 우회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다. 컴퓨터마저도 한 번에 단 하나의 코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환상이 커졌을 뿐이다. 실제로 사람도 걸어가면서 말을 하고 껌을 씹으면서 지도를 보는 것처럼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에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다. 그저 주의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뿐이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그렇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나의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는다든가,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투여한다든가, 아기 혼자 욕조 안에 놔둔다든가 하는 일이 모두 이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비극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발생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 인간의 이미지는 점차 멀티태스커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공부를 한다. 어른들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먹으면서 또는 화장을 하거나 심지어는 면도를 하면서 운전을 한다.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다른 방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도 한다.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 업무도 그렇다. 오늘날의 사무실은 마음을 산란케 하는 멀티태스킹의 난장판과 같다. 묵묵히 프로젝트를 완수하려 애쓰고 있으면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자지러질 듯 기침을 하며 목캔디가 없냐고 묻는다. 집중은 되지 않고 업무는 엉망이 되며 흐름은 계속 끊긴다. 상황이 이쯤 되면 본래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만 해도 기운이 쭉 빠진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평균 직장인들은 11분마다 한 번씩 타인의 방해를 받고 하루 일과 중 3분의 1을 집중력을 되찾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감 기한 내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 멀티태스킹은 사기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완전히 몸에 익히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미친 듯 몰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의 원신이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저자의 말에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수년간 잘해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자제력은 무한한 공급원이 아니라서 한계가 분명 존재하며 두뇌의 경우 영양 공급에 따라 실적 차이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측량하지 않아서 볼 수는 없어도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이 성과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의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에 집중할 때처럼 여러 가지를 같은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 하나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되 크게 생각하고 가능한 크게 일을 벌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나만 남기고 비우는 삶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에 집중하여 최적의 환경을 만들되 생각의 한계를 없애고 더 높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270페이지 분량으로 많이 두껍지 않으면서 사파가 포함되어 있어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바쁘다는 말로 표현하시는 분들께는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책 속의 인상적인 문장으로 본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낸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